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민원입니다. 저는 전립선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본론인 식물 유래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전립선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먼저 전립선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남성의 이제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크기는 밤톨 정도의 크기, 15에서 20g의 적은 조직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소변을 배출시키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성 생식기관의 일부로서 정액을 생성하고 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뭐 그림에서도 그려놨는데 전립선 종양이라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전립선 질환은 전립선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고, 그래서 이제 그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40, 50대 이후에 이제 지금 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소위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줄기를 막아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60%, 70세 이상이면 80%에서 나타난 이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질환이고, 또 그중에 20%는 수술 등의 처치가 필요한 비뇨기계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지금은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세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처럼 이제 전립선에 발생을 했다가 결국 이 림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 암이 또한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종양의 원인은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서는 노화가 있겠습니다. 노화가 있겠고, 또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또 가족력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비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흡연 그리고 알코올 등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단지 전립선 암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포 독성이 강한 시스플라틴이니 덕소로비스이니 그런 항암제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암의 발생 과정이 다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 이 특허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F-kappa비에 의한 다단계 발원 과정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위에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수의 그 발암 물질과 또 발암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스트레스도 들어있고 음식도 들어있고 한데 나중에 뭐 혹시 이 자료가 확보가 되신다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소위 NF-kappa비가 활성화가 된다. 그럼 NF-kappa비가 활성화되면은 과거에는 단순히 염증 반응과 관련을 시켰지만 이 인자가 에피토시스, 정상적인 세포 사멸을 저해하고 또 종양세포의 증식을 강화시키고
또 케모테라피 화학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항성을 또 부여하고, 그리고 이 암화가 되는 바람의 그 암화라고 하는 개시, 진행, 전이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을 영향을 주고 조절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립선암의 경우에 안드로젠 인디펜던트 셀이나 또는 이종 동물 세포 모델에서 NF-kappa 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도 NF-kappa의 높은 활성 유지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프로스테이트 튜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PH, benign prostate hyperplasia, 즉 전립선 비대죠. 이 경우에는 소위 알파 안타고니스트라고 알려진 담솔루신이나 또는 오알파 레덕타제 이니비터, 오알파 환원 요소 같은 피나스트라이드나 드터스트라이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알파 안타고니스트에서는 유리너리 디스터번스, 쇼분포하는 것들이 좀 수월해지고, 또 전립선의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리비도, 성욕이 감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가장 주요한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전립선 암에 있어서는 치료 방법은 당연히 호르몬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모테라피가 있겠죠. 그래서 도스탁셀, 파크리탁셀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그 항암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안드로젠, 그 남성 호르몬 비의존성, 의존성 할 것 없이 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그야말로 항암제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역시 근육 감소라든지 그 남성성의 감퇴, 또 무엇보다도 거꾸로 이뮨 시스템을 악화시키는 딜레마죠. 사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발병 초기에는 상피세포에 있는 정도에 따라서 국소적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고, 또 진행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나 또는 방사선 플러스 부신 호르몬 치료, 그리고 급성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립선암의 치료는 호르몬 의존성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호르몬 비의존성인 경우는 그야말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데 non selective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도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골수가 억제가 되고 면역이 도리어 떨어지고 오심부터 탈모, 이런 설사 그런 등의 부작용과 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할 수 있는 항암 화학 치료를 위해서 식물 유래 화합물을 발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본 연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먼저 이제 이러한 특허를 받아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민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서류, 문서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자생 화합물 300종을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선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항산화, 항염증 스크리닝을 먼저 하고, 또 전립선 종양 세포에 대해서 에란캣 디윌사와 같은 세포에 대한 정식 억제를 토대로 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크리닝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은 7종의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이제 어떠한 유효한 화합물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구조 결정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46개의 화합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46개의 화합물들의 구조를 다 해놓고 보니까 주로 이제 뭐 플라보노이드니 뭐 탄닌이 여러 가지, 근데 주로 이제 폴리페놀계의 화합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커큐미노이드라고 그러죠. 다이아릴 헵타노이드 계의 화합물도 존재했었고요. 또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화합물도 있었고, 네, 아마 카페이게스도 유도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얻어진 46개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전립선 암 세포에 대한 정식 억제 평가를 시도해서 호르몬 비의존성, 또 호르몬 의존성 이런 셀을 이용을 해서 각각 그 활성을 평가를 해서 IC50로 결과를 이제 나타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이제 결국 세 개의 식물로 이제 다시 압축을 시켰고, 그래서 빗죽이 나무라고 하는 클레아리아 야프니카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빗죽이 나무는. 그리고 이제 물오리나무 사실은 흔한데 엘러스 식물이라고 그러죠. 물오리나무, 엘러스비리카라고 하는 식물과 그다음에 흰말채 나무도 역시 이제 그 사실은 관상수로 사용하는데 색깔이 겨울이 되면 좀 빨갛게 줄기가 변하죠. 그런 특징이 있고 열매가 아주 구슬처럼 예쁜 이제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상수인데 코르누스알바 이 세 가지 식물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거기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이제 화합물들이 또 다시 해서 소위 다시 10개로 축합을 시켰습니다. 구조는 이와 같고요. 특별히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 매우 복잡하죠. 매우 복잡한 폴리페놀 화합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고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립선의 정상 세포에 대한, 그래서 RDP1이라고 하는 정상 세포에 대해서 독성을 평가한 결과 위에 있는 바와 같이 셀 바이빌리티가 이렇게 다 안전한 상황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암세포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있는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매우 고무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지 중요한 거죠. 세포 애프토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10종에 대한 실험을 해봤더니 개민 D, 그리고 레고닌, 호스테논, 또 카운테신 B, 코르노신 B 이런 화합물들이 전립선 암세포에 대해서 세포 사멸 유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또 이제 에렌캡 전립선 암세포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실험을 했을 때는 거의 모든 10종의 화합물들이 다 세포 사멸 유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람의 그 다단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에 있었다고 했던 NF-kappaB를 억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NF-kappaB를 억제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반드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 있지만 어쨌든 NF-kappaB 억제 활성을 하는지를 이렇게 해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는지 여부를 이제 평가를 했고 농도 의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호르몬 비의존성, 의존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케민 D 또 오레고닌, 호스테논, 코르노신 B가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고 또 LNCAT 전립선 암세포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선백종에 관련이 있는 식물을 스크리닝을 했다.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세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셀 내지만은 어쨌든 효능화합물을 찾았다. 그리고 이 효능화합물 중에서도 NF-kappaB 억제 활성을 통해서 최종 화합물 3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개민 D, 또 호스타노놀, 그리고 가로일고 호스타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 봐 염려가 되는데 호스타노놀은 호스테논으로 상온에서 변화가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탈수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코르노신 B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상 세포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또 부작용은 낮추고 그리고 전립선 암세포에 대한 증식을 억제 또 선택적 세포 사멸 그리고 NF-kappaB 억제 활성을 가지는 천연 항암물질을 발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후 전립선 암에 대한 대증요법제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또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